아놀드,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 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아놀드는 꽤 높은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을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좋은 아침이 아니에요, 아놀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죠? 그래요, 오늘은 종말의 날입니다. 마치 이미 해결책이 있는 사람처럼요. 아놀드, 준비를 했군요. 자랑스럽네요. 열기구? 진심이에요? 잠깐, 직접 만들었어요? 휴,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한 거죠? TV를 벨러스트로 쓴 거라고 해줘요. 그럼 출발! 구름 높이로 종말에서 살아남는 건 멋진 선택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에 닿을 수는 없지만 보세요, 저기 유성이 와요. 마찰로 인해 온도가 섭씨 1500도가 넘습니다. 진짜 열기구는 내화성 천으로 만들어지지만 아놀드, 뭘 사용했나요? 이게 과연 끝일까요?
운석 파편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놀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1999년 3월 1일 피카드와 존스가 최초의 직항 세계 일주 열기구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거의 20일 동안 4만 1000km를 비행한 끝에 이집트에 착륙했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종말에서 살아남았어요. 75 years later. 또 챗 GPT에 쓸데없는 걸 적고 있나요? 당신 때문에 AI가 인류를 멍청하게 볼 거라고요. 그건 위험해요. 잠깐, 당신이 적은 멍청함에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도 AI가 인류를 파괴할 걸 두려워했고 당신이 더 자극을 하네요. 휴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같나요? 아놀드, 당신이 낸 소리 아니죠? 말했잖아요. 당신의 멍청함 때문에 AI가 인류를 파괴할 거라고요. 다는 아닌가요? 핵폭발은 약 3000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해요. 그리고 지구상에 파괴하기에 적합한 면적은 약 3억 62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려면 약 12만 8천 개의 탄두가 필요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요. 아놀드, 핵전쟁을 준비했다고요? 인류의 일부는 살아남을 거예요. 진짜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통조림 식품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하나는 사라졌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식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발바르에 국제 종자 저장소가 건설되었어요. 여기에 90만 개 이상의 씨앗이 들어있고 20억 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식물군을 되살리기에 충분해요. 적어도 긴 시간 동안 먹을 음식을 제공할 겁니다. 잘 준비했어요. 칩, 물, 식물, 통조림, 약과 컴퓨터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네요. 평균적으로 한 번의 핵폭발은 대기로 50톤의 먼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발로 인한 먼지는 하늘의 50에서 85%를 덮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 컴퓨터는 핵겨울이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대요. Several months later.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화산 폭발로 인해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인류는 태양이 없이 살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7일 후 인구의 절반이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75% 증가합니다. 뇌졸중은 32%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2배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조림 식품이 아닌 비타민을 비축하는 게 좋아요. 태양이 없으면 밖에 살 이유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지하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합니다. 역량은 과학과 기술의 손에 달려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과 수경 재배 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좋아하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지며 비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이 80% 감소하면 1일 음식 섭취량이 거의 절반인 44%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라?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슈퍼히어로에 관한 영화 같아요. 긴 복도랑 비밀 실험실 같은데? 그리고 밝혀졌네요. 이 모든 건 세계적인 실험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어서요. 아놀드, 이 이상한 악당을 물리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건강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의 동화를 도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지죠. 걸을 때 발이 고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치명적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모든 인류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늘도 TV를 보며 지능을 저하시키고 있군요. 자, 뭐를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 이것 좀 봐요. 미래에서 온 아놀드예요. 잠깐,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괜찮아요, 아놀드? 아놀드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놀드를 고쳐줬죠. 거의 멀쩡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임플란트가 심어지지 않은 용사를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